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 6월 한 중순 정도, 고가 따지면 6월 19일을 기점으로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보니까 약간 좀 걱정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주식은 뭉쳐 다닌다. 자, 뭉쳐 다닌다.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무슨 얘기냐? 테마를 형성하고 다닌다. 자, 그럼 지금 원전 테마를 만들어 놓은 게 한국에서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있고요. 그리고 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먼저 시세를 냈었던 게 두산입니다. 두산. 그쵸? 자, 두산이 고가 매물을 먼저 먹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올라가면서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좀 소요될 거예요.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올라갈 때는 거침없이 올라갈까? 그게 왜 그런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지는 내용은 뭘까요? 앞으로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원전에 대한 부분, 즉 SMR 관련된 내용이 앞으로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무탄소, 두 번째 에너지 부족. 요겁니다. 요거. 에너지는 부족한데 만들 수는 있고, 그렇죠? 근데 만들 수 있지만 탄소 배출을 낮춰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게 원전 말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에 대한 부분을 볼 때, SMR 관련된 내용을 볼 때 EI랑 엮어서 봐야 됩니다. 근데 EI랑 엮어서 지금 전기 관련주들, 그렇죠? 전력 설비 관련주들 어떻습니까? HD 현대 일렉트릭, 제가 밑에다 쭉 붙여갖고 보여드리면 HD 현대 일렉트릭 있고요. 효성 중공업 있고요. 그리고 뭐 재룡 전기 있고요. 뭐 이런 종목군들이죠. 너무 많아지면 좀 그러니까 이 정도만 보셔도 알 수 있죠. 너무 장기간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오는 종목이 더 간다. 이렇게 보면 현대 일렉트릭인데 24년 2월 달에 가격이 10만 원이었습니다. 그쵸? 10만 원 초반대였어요. 10만 원을 간 넘은 그런 가격대였는데 이게 이미 이쪽 구간도요. 한 23년도 보면 3만 원, 4만 원대였고요. 그 전에도 보면 만 원대였습니다. 이미 한 10배 정도 주가가 올라온 이후에 30만 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는 너무 명확하죠.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물 소화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가동률도 지금 보면 2011년 일본 지진이 지나고 나서 되게 원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배척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었죠. 근데 실제 상황은 줄이기는 했지만 보세요. 실제 상황은 2011년 이후에 쭉 떨어지다가 18년을 기점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대형 원전은 그쵸? 뭐 후처리나 설치가 용이하지 않다는 그쵸? 뭐 방사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항상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변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나 그런 게 한국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8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19, 20, 21, 22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유. 그렇죠. 가동률이 한 80%까지 올라오고 있는 이유. 이건 왜 그럴까요? 저가부터 따지면 50% 정도 이 가동률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대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게 뭘까요?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지금은 대안이 없습니다. 근데 무탄소를 달성하면서 해야 되죠. 그래서 원전을 지금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하는 구간은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했을 때, 즉 고가 돌파하는 구간을 확인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원래 2주 안에 웬만하면 이 종목들을 다 텁니다. 다 매도를 해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2주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유를 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두산에서도 수익을 냈고요. 우리기술에서도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제 어떻게 매매했는지 볼게요. 그리고 제가 묶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두산이라 그랬죠. 확인하고 매매를 했고 그리고 매도한 결과 그렇죠. 매도한 결과 14.7%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 매도하고 나서 우리기술로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기술로 바꾸면 정확하게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고 쭉 올라가는 상황이 됐죠. 23%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단가는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손실 중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누적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즉 내가 여기가 저가예요. 이거를 내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다른 종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건 사실상 내가 지속 가능하게 맞추기가 어렵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우리가 가격을 보고 매매하는 것만이 주식시장에서 답이 된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전력 설비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쵸? 대략 한 2주가 채 되지 않은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재룡 산업 한번 볼게요. 재룡 산업 보면 어때요? 6월 21일 날 제가 정확하게 공략이 들어갔죠. 근데 5월 달에도 34%의 수익 구간, 그리고 지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안 팔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 정도 나오면 그냥 팔거든요. 근데 일부러 안 팔고 있다. 오히려 재룡 산업이 떨어질 때 재룡 전기를 매수를 더 해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제가 4.7%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가격이 버티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이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실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최근에 매매한 종목군들 보면 뭐 태성이나 그런 종목들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났나요? 50%. 왜? 돌파하는 구간.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제가 이런 부분을 태성이라고 치면 소통방에서 모두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정확하게 제가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하는지 알겠죠?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죠. 고가 돌파했을 때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졌고, 이날 터진 거래 있죠? 요날 터진 거래가 하루에 1조 4천억입니다. 1조 4천억의 거래를 터뜨리고 주가를 뺀다? 이쪽에서 매집이지 여기서 매집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SMR, 뉴스케일 파워죠. 이쪽에 대한 강세가 나와야 되는데, 뉴스케일 파워도 이미 올해 초에 형성을 했었던 고가를 넘어서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무조건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고가 돌파를 한 종목만 공략을 하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산 에너비티의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를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체코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원전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보다 가격을 보는 게 진짜로 더 중요합니다. 이거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내가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한두 번씩 이렇게 내가 저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뭐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뭐 화살표 뭐 이런 거 만들어 갖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수익 보고 빠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자람 테크놀로지 3월 달의 상황인데 매수, 매도 75%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고, 이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도 공유를 드리지만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를 이어가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내가 끌고 가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같은 경우에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낼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본다면 철저하게 가격을 보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런 종목들 말고도 완전히 뭐 다른 섹터나 다른 테마를 보더라도 미국에서 냉동김밥이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가격이 먼저. 실적이 좋아졌나요? 아니요. 근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공략했더니 40%, 2주일 안 걸렸죠.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려면 내가 가격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